네, 안녕하십니까. 또 2주 남은 이제 시험 준비 2주 전에 멘탈 잡기 위해서 또 돌아왔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나요? 간단하게 짧게 올렸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아주 대단한 파란만장한 어드벤처를 하고 왔어요. 갑자기 전날 저희가 화요일날, 그 다음에 투표날, 수요일까지 해서 이틀 쉬었었는데 월요일날 밤에 10시에 비행기표를 끊어서 갑자기 화요일 새벽에 오사카 여행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뽑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오사카에서 또 보시는 것처럼 큰 이만한 인형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랑하려고 넣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남은 시간 준비 잘해가지고 대박 나십시오. 예, 2주 남았습니다. 망했죠? 아유, 망했습니다. 이제 친구들 입에서 이제 점점 쌤 망했어요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가 좀 덜 됐다 하는 친구들도 이 마인드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절대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의 질,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쌤하고 오늘 짚어주는 것들 보면서 이 시간, 남은 시간들을 얼만큼 질 높게 이렇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규칙 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흔적을 남기라고 했어요. 공부를 할 때 뭘 했는지 전체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도 남겨야 되고 표시도 좀 많이 하면서 흔적을 남기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뒤로 갈수록 공부했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것들을 상기하기 좋거든요. 이제 2주 남았을 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흔적을 남겼던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이미 요약 노트 낸 것들로 만들어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노트 한 권을 사서 그 노트에다가 맨 앞쪽에부터는 국어, 역사, 뒤로부터는 영어, 과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정리한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일주일 남고 3일 남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정신이 없어요. 막 혼란스럽고 막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우리 마지막 필살기처럼 이 요약 노트나 학교에서 나눠준 그런 프린트물 그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면 훨씬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힌트 팁 뭐냐면요. 정리를 해라. 이제 정리를 해라.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이제 벌써 막 암기를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이 봤을 때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도 2주 정도 전에 외웠던 것들은 또 시험 치기 직전에 보면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또 다시 잊어버리더라도 반복하고 해서 또 머릿속에다 남겨둬야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물론, 반복을 통해서 그 암기했던 것들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쌤이 얘기했던 건 뭐죠? 효율성이 중요하죠. 어떤 거 하나에만 딱 몰두해가지고 한 과목에 그 외우는 거에만 몰두하다 보면 전체 큰 그림을 놓치고 전체 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조차도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최종 암기보다는 뭘 중심으로 가야 된다? 대단원, 소단원, 또 제목들이 있겠죠. 작은 제목들이 그 큰 형태하고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인 것들은 암기들을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최종 암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암기하는 거를 지금은 좀 내려놓고 전체 큰 그림들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가서는 이제 그 빈칸들을 정말 디테일한 빈칸들을 하나씩 채우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시기 때는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공부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종 목표가 있어요. 최소한도 중간고사에서는 최종 목표가 뭡니까? 중간고사 시험에서 점수를 그래도 문제풀이를 잘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 열심히 했던 거를 응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점수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연습,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이미 준비를 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팁, 오늘 영상에서 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미 이제 2주 정도 남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엄청 바쁠 거예요. 바쁠 거고, 어떤 친구들,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바쁘겠지만 공부 양이 좀 적었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막 마음이 막 두근방 세분방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럴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계획표를 실제 종이 위에 쓰든지 아니면 머릿속에라도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계획표를 정할 때 크게 오늘은 3시간 아니면 4시간 동안에 국어를 해야지, 수학을 해야지, 아니면 뭐 국어 1단원을 해야지 하고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효율이 날까요? 절대 효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점점 엿가락 늘어지는 것처럼 늘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목표했던 부분들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계획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시간 계획표를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30분 단위로 적어보세요. 1시간 단위도 아니고요. 30분 단위로 적어보세요. 심지어는 20분 단위로 적기도 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정말 바쁠 때 실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생님이 해야 될 두리스트들을 쭉 놔둬놓고 15분, 심지어는 20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놓고 그냥 할애만 해놓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타이머를 켜요. 20분 타이머를 켜요. 그러면 20분 동안 내가 정말 집중력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20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0분 동안 타이머 돌아가는 동안에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정말 능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 또 20분 하고 물론 계속 20분 채울 수는 없어요. 중간에 또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또 핸드폰 보다 보면 또 1시간에 2시간 가잖아요. 뭐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쉬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딱 타이머를 15분 아니면 20분 딱 맞춰놓고 딱 타이머 올릴 때까지만 딱 쉬고 또 다음 세트를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이에다가 이 공부법은 꼭 종이에다가 20분 단위, 30분 단위의 공부할 내용들을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20분, 30분이다 보니까 국어 1단원 이런 건 안 넣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과학의 O2에 48페이지부터 뭐 52페이지까지 풀고 채점, 오답 노트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그 디테일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큰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작은 거를 짤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2, 3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제 잘게 쪼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2주 남은 상태에서 쌤이 마지막 5번째 마인드 컨트롤. 이제부터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쌤 영상 뭐 1, 2, 3, 4 다 따라해서 공부를 좀 준비해봐도 너무 좋겠지만 최소한도 이 마인드 컨트롤은 꼭 스스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험 전날에 어때요 상태가? 물론 불안하고 엄청 뭐 온갖 그런 것들이 다 온갖 망감이 교차하겠죠. 내가 3주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 거고 하지만 시험 전날에는 그만큼이나 절박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집중력도 엄청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벼락치기가 뭐 또 잘 먹힐 때도 있고 그래요. 벼락치기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 벼락치기는 절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전날에 밤새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 이점이 있어요. 시험 전날에 그 집중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주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이 이제 시험, 내일 바로 시험이야. 시험 전날이야. 라고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보세요. 나 오늘 이제 내일이 시험 날이야. 그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집중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거야. 그리고 물론 하루 24일 남아서 13일 남아서 카운팅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인드 자체는 뭐라고? 시험 나 전날이야. 이 마인드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말하는 건데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몇 월 달입니까? 시험 끝나면 바로 5월 달이죠. 5월 달은 뭐예요? 5월 달 뭐 생일인 친구들 있나요? 생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석가탄신일도 있고 정말 대표적으로 5월 달 날도 좋고 놀기 너무 좋은 때예요,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매번 공부만 하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학생 때 느껴야 되는 것들, 학생 때 놀아야 될 것들, 뭐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정말 놀기 좋은 이 5월 달에 뭐를 받게 되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그래도 전교 1등 아니더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 결과물을 딱 받아들고 아주 당당하게 5월달에 당당하게 엄마, 아빠 나 이 정도 했는데 좀 놀아도 안 되겠습니까? 어이구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기에 어중간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시험 기간에 노는 것도 솔직히 눈치 보이잖아요. 또 노는 것도 스스로한테도 죄책감도 들고 별로 안 좋아요. 재미없어요. 물론 시험 기간 앞두고 나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재밌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놀아봐야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시기 때 타이트하게 하고 맞죠? 5월달에 정말 당당하게 괜시리 지금 1, 2주 남았는데 주의 분산되고 막 이렇게 다른 거에 하다가 5월달에 성적표 들고 눈치 보면서 쭈구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2주 남았는데 전부 다 화이팅 하십시오.